자,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계정 과목 강론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 유형자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전에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2급 핵심 체크앤드 빈출 120제라는 얇은 요약 책자이고요. 여러분 요 요약 책자를 요 영상 밑에 링크를 누르셔서 주소와 이름만 입력해 주시면 일반 우편으로 제가 여러분 집에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요. 요 요약집의 해설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중에 정리할 때 요 책자와 영상 이용해서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제가 저술한 콕콕 정교수 전산회계 1급이라는 책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2급 합격하시고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때 제 책을 좀 보시면 확실히 다른 책보다 이해하기 쉽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제가 구어체로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전산회계 2급 유형자산 내용 한번 미리 한번 출제 경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의 개념과 그 종류,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취득할 때 원가,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본적 지출을 할 것이냐 수익적 지출을 할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1, 2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나름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하고요. 그 중에 유형자산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소액적 지출 묻는 문제가 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용어만 원리를 바탕으로 잘 따라오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공부를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진도 체크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서 회계의 기본 개념 이런 거 쭉쭉 알아본 다음에 자, 이 당좌 자산으로 넘어와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처음 시작을 해서 쫙 공부해서 이제 유형자산 넘어왔죠. 오늘은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공부할 건데 감가상각비까지만 끝나면 무형자산이나 기타 비유동은 양이 별로 안 되고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도 양이 별로 안 되고요. 여기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능에는 공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본금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끝나고 이제요. 이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도 양이 안 많아요. 금방 끝나서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자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유형자산이란 뜻은 있을 유, 형태형이죠.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예요. 유형이란 단어가. 자, 근데 이게 왜 갖고 있는 거냐? 회사의 제조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투자할 목적도 아니고요. 판매 목적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회사 업무에 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성이겠어요? 장기성이겠어요? 당연히 장기성이겠죠. 1년이 넘는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토지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토지 건물이란 말의 의미는 토지를 회계 처리한다? 건물을 회계 처리한다?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업무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공장으로 쓸 거를 구매하면 토지 건물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토지값은 토지로, 건물값은 건물로 구분해서 기장하는 거고요. 또 본사 건물을 샀어, 영업부 건물을 샀어, 영업에 쓸 거죠. 이런 것들은 몽땅 다 토지 건물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앞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시세차익 목적이나 월세 받을 목적으로 샀다? 그럼 여러분 토지 건물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투자부동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구축물. 여러분 구축물은요, 본 건물 옆에 조그맣게 붙어가지고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걸 구축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계장치, 내가 쓰는 기계, 차량 운반구, 자동차예요. 여러분 약간의 그 용어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 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K의 프로그램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얘를 차량 운반구라고 뭉뚱그려서 처리하는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공구와 기구, 뭐 스패너, 뭐 이런 벤치 이런 공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싹 다 묶어서 이 부수적인 것들을 공구와 기구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비품, 뭐 컴퓨터,
복사기, 뭐 이런 조만한 것들을 비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려운 게 건설 중인 자산 단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 건설 중인 자산 의미는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전산회계 2급 차원의 충분한 정도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요, 이제 건축을 합니다. 건축. 이게 통상적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물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생기잖아요. 건물이 생기는데 건물로 바꾸려면 건축이 끝나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가서 건물 다 지었어요, 사용 승인해 주세요. 여러분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준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서 건물이 완공됐다, 이거를 이제 해당하는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설계도 먼저 신고합니다. 이렇게 짓겠다고 다 지었어요. 지었다가 말하면 해당하는 시군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맞게 지었네, 오케이, 완공. 준공되면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건축 중이잖아요. 건축 중. 여기에 시멘트 들어가고 철근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각종 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는 돈은 나가잖아요.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얘를 무슨 개정과목 처리하는 거냐? 건설 중인 건물이다, 얘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요거에 대한 살짝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K랩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개정 과목이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설자만 K랩 입력할 때 쳐도, 건설자만 쳐도 건설자가 들어간 게 다 뜨잖아요. 근데 건설자가 들어가 있는 그 개정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눈에 건설 중인 자산이 보일 겁니다.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건축을 위해 지출된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인데 임시로 언제까지? 완공 전까지 쓰는 그런 개정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굳이 끊는다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뭐 대변에 현금 또는 예금 했다가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건설 중인 자산은 대변에 없어버리고 건물로 바뀌는 그런 구조로 회계 처리하는 그런 임시 개정인 겁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객관식 문제죠. 2020년도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형자산 관련된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비유동 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틀리게. 보니까 토지 건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투자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업무에 쓰는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이거 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좀 전 봤던 유형자산의 종류들이에요. 즉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 그런 뜻이죠. 1번 보거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더 1년 넘게 쓸 것들이죠. 맞는 말이네요. 2번 판매 목적의 자산이다. 여러분 이거는 유형자산은 업무에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정답은 2번인가 봐요. 확인해 볼게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다. 그게 유형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3번, 4번. 타인에 대한 임대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사용 목적이죠. 여러분 원래 타인한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면 얘는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문제는 전체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사용을 하고 일부 건물을 임대 준다는 전제하에서 묻는 문제인 걸로 보여져요. 물론 확실한 답은 얘니까 뭐 고르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앞쪽에 재고자산 공부할 때 재고자산도 이런 포인터를 구매하면 포인터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수비용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논리예요. 자, 내가 어떤 토지나 내가 어떤 건물을 취득한다 라고 하면 그 취득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내가 직접 건설사를 불러다가 내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랑 내 건물을 5억에 지어줘. 그래서 5억 돈을 주면 알아서 건물을 5억짜리 올려주는 거지. 이렇게 건설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땅을 5억 주고 샀다, 건물을 5억 주고 샀다. 그 금액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할 때 부수적으로 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자, 건물이든 기계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가동,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부수 비용들이 들어요. 자, 어떤 비용들이 드느냐?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취득세예요. 우리나라는요, 세법이 아예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한 4% 안팎의 취득세를 더 내도록 하는 거예요. 5억 주고 땅을 산다, 토지를 산다, 4, 5, 20, 2천만 원 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내야 되고요. 내가 5억 주고 건물을 산다? 그럼 4, 5, 20, 2천만 원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세법상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취득세를 내면 얘를 세금과 공과, 자, 얘를 세금과 공과라는 판관비의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취득세는 왜 내는 거냐? 취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원가에 가산하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당연히 되겠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운송비용. 만약에 기계 같은 것들을 산다 가정할게요. 기계가 운송비용을 가지고 우리 공장에 올 거 아닙니까? 운송비용.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건물 같은 거 살 때, 토지 같은 거 살 때 부동산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복덕방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여기 수수료 줘야 되거든요. 느낌상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니까 얘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원가에 가산해야죠. 자, 여러분 기계를 살 때는요, 시운전비. 일부 기계는 뭐 바로 쓸 수 있지만 좀 거대한 기계들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걸 갖다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시운전비가 들어요. 이런 비용들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자, 막 수입한다, 관세 비용 등등등등의 비용들을 싹 다 더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자, 요런 논리로 시험 문제가 이론 문제랑 자, 실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21년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이론 문제죠. 다음 유형자산 관련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득 원가에 포함되려면 원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정상적인 가동, 사용까지죠? 자,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다. 여러분 제가 시운전비만 적어놓고 설치비를 안 적었지만 설치비도 당연히 들겠죠. 이게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취득 원가에. 이건 맞는 거예요. 포함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상 가동까지니까 이게 사용 가능까지겠죠. 이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자산에 가산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소액 수선비는 여러분 얘는 그냥 단순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2번인가 봐요. 자, 확인해 볼게요.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적어놨나요? 그쵸, 적어놨죠?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 차원에서 한번 음미해 보면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다. 본래 의도한 데까지, 사용 가능한 데까지, 정상 가동까지. 당연히 이 비용은 가산해야겠죠. 마지막.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운송비용. 자, 포함시켜야겠죠? 자, 포함돼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음미하면서 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무 문제죠. 실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7월 10일 날 청도 상사는 기존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하였다. 건물 취득 시의 취득가액은 5천만 원이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 55만 원. 우리나라는 이제 건물 같은 거 살 때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 그랬죠. 또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물 구입,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지출은 전액 보통예금에 이체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보시는 것처럼 합치면 얼마냐면 5천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55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가 80만 원 들어가서 이 총 비용이 보통 예금이 얼마가 나갔냐면 건물의 원래 가격 5천만 원에다가 두 개를 더해서 5,135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이체돼서 나가버렸죠. 근데 여러분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뭐냐면 자,
건물값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55만 원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80만 원을 더해서 135만 원은 그냥 비용 준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판관비에다가 집어넣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별도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고 건물의 취득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5,135만 원 이 금액 전체를 다 취득원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취득세 55만 원과 중개세율 80만 원도 다 뭐에다 집어넣는 겁니까? 여기다가 다 취득원가에 넣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명심하세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K랩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형자산 취득 관련 분계를 청도 상사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클릭하셔서 청도 상사로 바꿀 거고요. 청도 상사는 세 번째 칸에 있네요. 클릭하시고요. 일반 전편창 띄우신 다음에 날짜 7월 10일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니까 청도 상사는 기존의 건물이 좁아서 자, 이전하기로 해서 건물을 취득을 하는데 건물 취득 시의 취득가액은 5천만 원이고요.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55만 원과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건물 구입 및 취득 관련 부대비용의 지출은 몽땅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자,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런 유형자산 취득할 때 부수되는 필수 부대비용들도 몽땅 다 취득원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3번 누르셔서 자산 클릭한 다음에 F2 누르셔서 건물이라고 치는 겁니다. 완성 건물 입력하시면 안 돼요. F2 누르셔서 건물이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202번의 건물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5천만 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2개 비용을 더하면 그게 135만 원이었잖아요. 전체 금액을 취득원가 처리를 하고 4번 누르셔서 F2 누르신 다음에 몽땅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요. 취득세랑 자, 중개수수료를 건물의 취득원가로 가산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여기 핵심이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물의 취득 K랩 입력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부할 내용이 바로 유형자산 취득 후의 후속원가예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냥 말을 풀었으면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기계가 됐던 취득을 했어요. 일단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토지야 뭐 수리할 일이 없지만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이나 등등 이런 유형자산들은 중간중간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수리비용, 쉽게 말하면 그냥 수리비용이라는 거죠.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수리비용 발생하면 그냥 수선비, 수리비라는 개념 과목 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수익적 지출, 어떤 것들은 자본적 지출.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원가에 가산할 만큼 중요해서 취득원가를 올려주는 원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라는 뜻인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단순하게 수선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왜 이거 비용 처리인데 비용적 지출이라고 안 하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용적 지출이란 단어보다는 수익적 지출이란 단어가 이게 그냥 비용에 연관된 개념이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건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당초 성능의 회복 또는 유지를 위한 수선을 했다? 여러분 느낌상 이게 엄청 거대한 수선이겠어요? 사소한 수선이겠어요? 느낌상 사소하겠죠? 또 하나 건물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해 파손된 유리를 바꿔 기계장치 안에 벨트를 교체해 자동차 차량 운반구에 타이어를 바꿔 여러분 이것도 거대한 수선이겠어요? 사소한 수선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사소한 비용이다 라는 특징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소하단 말의 의미는 그냥 금액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금액이 사소하면 거대한 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의 개선이나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자, 공장 관련한 그런 투선비라면 제조원가 처리하는 거고요. 본사나 영업부 관련된 건물이라면 판관비 처리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거다?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데 여러분 이런 느낌상 사소한 수선이 아니겠죠. 볼까요? 향후 수년간 그 가치가 유지되는 수선. 건물을 수선했는데 건물을 왕창 수선해서 가치가 확 올라가서 여러 했던 가치가 유지가 돼. 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거나 고가의 냉난방 장치 설치한다거나 빌딩에 피난시설 설치한다거나 자 증설 확장을 한다거나 용도를 바꾼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소하지가 않고 중요한 큰 금액의 비용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올해 지출이 됐지만 올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 년도 동안 가치에 그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당장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일단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제 이거 오늘 공부한 이후에 제가 감가상각 설명을 드릴 건데 장기간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지만 수선비가 나갔다? 그럼 차비원에 수선비라고 쓰는 게 아니라 건물 수선했으면 건물값을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비원에 수선비. 판관비란 의미는 뭐냐면 이제 본사 건물 관련되거나 영업부 관련된 거고 만약에 공장이라면 이거를 제조원가 처리해야겠죠. 근데 전탄에게 2급은 아무래도 상사, 도소매를 전제로 한 거니까 이렇게 판관비 처리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론 기출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원래 가치가 확 느는 거대한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사소한 지출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거를 골라라. 즉 수익적 지출을 고르라는 거죠. 내역 연수가 연장됐다. 왕창 증가한 거죠. 상당한 원가가 줄었다. 원가가 상당히 줄도록 뭘 기계를 고쳤나 봐요. 생산 능력이 증대됐다. 왕창 지출했겠죠. 그럼 가치가 확 올라갔겠죠.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조금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사소한 지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사소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 거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 이렇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 차원에서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무 기출 문제인데요. 문제 볼게요. 이제 청도 상사에 제가 좀 이따 K랩 입력을 할 건데 자, 문제입니다. 8월 10일 관리부 소속 건물 외벽에 피난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 1,0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관리부예요, 관리부. 근데 건물 외벽에 피난시설 설치를 했어. 여러분 얘는 자본적 지출이겠죠? 자, 1,000만 원. 건물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벽 도장공사비. 도장공사는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피난시설 설치는 자본적 지출, 도장공사는 수익적 지출 처리해라.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괄호 안에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거액, 얘는 소액이니까 얘는 자본적, 얘는 수익적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는 게 이게 공장에 관련된 거라면 제조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본사나 영업부 건물이 관련된 거라면 얘를 판관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관리부야.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는 공장이 아니니까 뭐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판관비 처리해야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00만 원이 뭐냐면 설치비죠.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어디서 나갔습니까? 보통예금이죠. 여기다가 보통예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1,0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원래 유형자산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니까 건물 가치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은 여러분 어디서 나갔느냐? 현금 지급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현금 적는 건데 이 200만 원은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그냥 수, 선, 비.
여러분 K랩은요 수리비라는 걸 쓰지 않고 수선비라는 걸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수선비가 기억이 안 나면 K랩 입력할 때 수선, 수리 한번 쳐보면 수리는 안 떠요. 수선이 뜨는데 여러분 얘를 800번대 판매관리비에서 골라서 입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K랩에 입력하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청도상사 회사에다가 좀 전 봤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K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8월 10일이었죠? 자, 이미 입력된 분기가 있는데요. 요거 이런 무시하고 계속 이어서 분기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내용을 보니까 8월 10일자에 관리부 소속 건물 외벽에 피난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 1,0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외벽 도장 공사비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피난시설은 자본적 지출로, 도장 공사는 수익적 지출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없다 하더라도 풀 수 있겠죠? 자, 먼저 피난시설 입력하기 위해서 3번 입력하시고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자, 얘를 건물이라고 치시고요. 202번에 있는 건물 자, 선택을 하시고 금액은 1,000만 원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여러분 금액을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 4번 누르셔서 대변 쪽 가셔가지고 보통 자, 예금을 엔터 클릭하셔서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또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여러분 요 금액은 자,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말고 수선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수선비 처리해야 되는데 수선비가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수선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류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0번대 제조원가의 수선비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00번대 판관비가 있는데 이 회사가 청도상사로 도소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800번대 수선비를 고르는 게 맞죠? 따라서 820번 클릭을 하시고요. 요 수선비로 얼마 입력하느냐? 200만 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은 뭐로 줬나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F2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현금 입력하면 분기 입력이 끝나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K랩 입력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형자산 첫 번째 시간으로 유형자산의 종류 개념, 그리고 취득원가,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의 처리를 공부했죠. 자, 먼저 유형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이 있고, 특별히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지출된 비용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이다 라고 말했죠. 주의할 거, 여러분 이것들은 몽땅 다 업무에 또는 제조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건물을 내가 투자 목적 취득했다면 토지 건물 처리하면 안 돼요. 투자, 부동산 처리한다고 했죠. 두 번째 취득원가, 원래 본래 가격이나 건설 비용 이외에 정상적으로 사용, 가동할 때까지 소요된 각종 취득세, 중개수수료, 시운전비, 설치비, 운반비 등등의 모든 비용을 다 더한다고 했죠.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수익적 지출은 보시는 것처럼 단기비용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건데 수익적은 소액, 자본적은 거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장 부분은 제조원가, 본사 부분은 판관비 위주 처리하는데 K랩 전산액의 2급은 주로 자, 상사, 도소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판관비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했고요. 자산 처리한 것들은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병 처리한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형자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자, 유형자산 두 번째 시간에 감가상각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